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단어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아이덴티티는 사전적 의미로서는 정체성, 신분, 신원으로 얘기하고 이미지는 말 그대로 그냥 이미지입니다. 어떤 인상 같은 거. 근데 왜 제가 이 두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바로 브랜드가 가야 될 가치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제 스스로가 브랜드가 싶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가가야 되겠죠. 그러려기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내 제품, 내 서비스, 내 회사가 시장에서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지 대해서 내가 한번 그걸 잘 모니터링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원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와 서로 일치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브랜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두 단어를 보여드렸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가끔 고민합니다. 나는 상당히 따뜻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차갑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도 보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디자인 쪽보다는 불경을 여러분들에게 설파해야 될 느낌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묘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이미지라든가 말이라든가 혹은 전문 지식에서도 이런 어떤 서로의 갭이 생깁니다. 상대와 같이.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브랜딩의 첫 시작입니다. 그거를 이런 사이의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왜 갑자기 브랜드 아이덴티티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람을 얘기할까요? 즉, 나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작은 브랜딩의 시작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4가지 이상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페르소나라고 그러면 바로 가면이죠. 제가 쓰고 있는 가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회활동하면 할수록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다양해집니다. 가족을 떠나가지고 직장, 그 다음에 동호회, 내 친구, 지인들과 다양한 커뮤니티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보니 그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내 위치, 내가 해야 될 의무, 책임에 따라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언행이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는 따뜻한 아버지지만 회사에서는 자기의 위치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친구, 지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드러운 친구로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가면을 쓰고 삽니다.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페르소나 마케팅이라는 홍성태 교수님이 저자를 했던 그 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 하나의 기록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 스스로 브랜드 마케팅을 할 때, 개인 퍼스널 브랜드 마케팅을 할 때도 도움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소비자의 마음에서 창조된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다. 아니면 고객과 역속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처음 이 브랜드를 접했을 때 기대치를 만족해 줄 만한 퀄리티인가?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 가치가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맞는지, 그리고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고객이 그 가치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내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브랜딩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계속해서 어떤 순환을 통해 가지고 내 고객과 내와 서로 신뢰에 의해서 서로 관계를 구축하며 친분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다양한 어떤 제품들이 있더라도 그 브랜드를 사야만 하고 그 브랜드를 내가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 구축에서 필요한 거죠. CI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방향이 있겠지만은 가끔은 내가 누군가와 파트너와 투자자와 그런 사람들과한테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지향점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회사 아이덴티티의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우리가 CI를 이해하게 되게 되면 작게는 아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너무 디자인적으로 얘기하시지 않느냐라고 했지만은 어떤 이미지적인 어떤 구축,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그에 더불어서 이제 그게 일하는 모든 사람, 내 스스로도 어떤 의식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동질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저도 보면은 조그만 회사들이 CI 리뉴얼 한다고 많이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게 되면은 대표자, 이사, 담당자들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지향하십니까? 라고 각자가 얘기하는 게 다 틀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요? 대표는 아니지.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지. 서로가 막 왈가왈부합니다. 조그마한 회사인데도 의견이 통합이 안 되는데 무슨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통 하게 되면 한 30분 서로 왈가불어 한번 딱 듣고 있다가 저희가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내부적으로 한 10일 정도 잘 회의해 보시고 그 질문지에 맞춰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고 싸우고 합니다. 대표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근데 직원들은 이런 회사예요. 라고 막 서로 막 의견이 다른데 이런 CI 그런 어떤 질문지를 통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서서히 좁혀지면서 결국은 사람들은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라고 서로 의식의 동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I를 왜 해야 되는지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가치를 주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국군 복무 신조를 외우듯이 다 외우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국민의 의무가 뭡니까? 납세 의무, 교육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거를 그런 어떤 신조를 회사 적용하게 되면은 바로 그 필요성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게 바로 CI의 필요고 의의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CI를 하게 될까요? 의식의 동질화를 하게 되고 어떤 비주얼적인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하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좀 체계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홍보할 때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냥 일관성 있게 쭉쭉쭉 나갈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마케팅의 일관성, 그 다음에 어떤 코스트 비용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다 절감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파란색 하면 대한항공 떠오르듯이 이제 의식, 그 소비자들 또한 우리 회사를 아는 사람들 또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식의 동질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CI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자, 결국 CI 같은 경우는 또 뭐 질문을 이걸 한번 마킹해 보십시오.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왜 중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질문을 제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정말 대기업에서 쓸만한 내용들을 다 쓰고 있는 게 우리는 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 공헌을 하고 있으며 근데 회사가 어떤 회사죠? 결국 저희는 사회의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공헌하는 회사입니다. 아니요 어르신 그거 말고요.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는 사회에 하나의 기부를 하는 회사로서 계속해서 정말 관대한 어떤 입장으로서만 계속 하더라고요. 명확한 게 없더라고요. 좀 더 이런 거 하실 때도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 회사가 명확하다, 뭘 하는 회사다라고 명확하게 한번 짚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제너럴한 거는 소통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 아이덴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브랜드가 어떻게 소비자들과 연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이밍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네이밍을 만들 때는 보통 여러 가지 있는데요. 5가지 정도의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억이 용이해야 되고 특별하고 현저해야 되면 암시와 연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경제성과 또한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 대부분의 네이밍들은 추상적인 것에서 직설적으로 가게 되고 역사적인 사실과 인물을 토대로 한 네이밍, 힘들고 어려운 네이밍들, 왠지 모르게 유출해야 되는 이름에서 누구나 다 쉽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품 얘기도 했다시피 라틴어나 불란서나 입에 잘 안 붙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입에 잘 붙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고요. 영어에서 조금은 한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 한국 국민들이 소비의 어떤 파워가 많이 올라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FTA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싸움을 하다 보면 영어나 불란스나 이런 어떤 브랜드 네이밍보다는 우리 언어로 하려는 게 오히려 그들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네이밍은 이런 식으로 한번 트렌드가 있었고요.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자인은 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하면은 가장 시각적으로는 이름과 디자인으로 양분시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네이밍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의 어떤 씨앗 같은 내용들을 그거를 잘 어떤 디자인에 잘 적용을 해가지고 서로 잘 시너지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네이밍과 디자인의 어떤 관계입니다. 즉 이제 좋은 브랜드 네이밍은 정말 좋은 툭불 등심이고요. 디자인은 그거를 잘 양념을 쳐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소스나 그런 어떤 레시피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네임과 디자인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막 개발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어떤 심볼에 어마어마한 많은 의미를 담으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어떤 과정을 겪으실 겁니다. 조그마한 심볼에 우리 회사는 어떤 가치고 우리 어떤 제품이고 대해서 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형태의 디자인이 대표 마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분석해보면 그 브랜드를 다 옷을 벗겨보면 보십시오. 로고와 심볼이 있고 그 다음에 네이밍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단연컨대 바른 먹거리처럼 그 회사를 표현해줄 만한 문구라든가 태그라든가 슬로건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것도 제품이 있으면 패키지, 그 다음에 그걸 뭐 KFC처럼 어떤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징글이라고는 사운드입니다. 우리가 매킨토시를 켜게 되면 뭔가 그들만의 소리가 나고 윈도우를 켜게 되면 왠지 모르게 하면서 뭔가 화면이 열렸다는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뭐 마세라티 자동차의 엔진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 교환 소리들이 있습니다. 향도 마찬가지고 그 브랜드를 해체시켜 보다 보면 그 브랜드를 연상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로고 대표 마크를 만들거나 이름 만들 때도 너무 많은 의미와 가치를 그 조그마한 몇 마디에 조그마한 디자인에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보면 못 알아봅니다. 결국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삼성, 애플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단순화시키면 오히려 홍보하기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로고 마크에 하지 못한 얘기들은 이런 쪽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생각하시면 접근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디자인의 기준에서는 저희가 보통 한 6가지 정도로 합니다. 아까 뭐 물론 디자인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뻐야 되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가전제품이나 IT처럼 어떤 확장성이라든가 사용성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하실 때 보면은 생필품이나 가전제품이나 IT처럼 그 어떤 제품 성향 카테고리 따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그거를 디자인하실 때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워드마크 형태가 있고 이거는 너무 심플합니다. 명확하게 그 회사 네이밍이나 브랜드 네이밍이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표현 기법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나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처럼 이거를 선택했던 그 경영자 그룹에는 어느 정도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언어를 그 조그마한 곳에 넣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심볼입니다. 심볼 같은 경우는 좀 추상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옆에 심볼은 단독으로 잘 안 써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과 형태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전 세계 대부분 브랜드들은 심볼과 이게 이 두 개가 같이 붙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볼은 조금 추상적이고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모호한 그림으로 가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제품이 조금은 여성스러우면은 여성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조금 남성적이고 중성적인 느낌에 그게 맞는 어떤 스타일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레턴맛 폼 같은 경우는 ABCD 이런 걸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고민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이름을 대표할 만한 알파벳 혹은 한글을 너무 잘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생보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은 단순한 디자인 하나도 여러분들 지인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의 장점이자 어떤 그 가능성입니다. 뭐 요약을 하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조금은 브랜딩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어떤 뭐 투자자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 이미지가 묘하게 여러분들의 회사 이미지와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스스로 브랜딩 시키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원들이나 파트너들한테 희망 고문 그런 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비전이라든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제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어떤 회사 규모가 커지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가치가 밑바닥까지 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이런 시간이라든가 아이덴티티에서 서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서로 윗과 아래 사람들의 의견이 한번 좁혀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